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척추 질환 정말 흔한 질환인데요. 오늘 효과적인 치료법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의 이용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또 궁금해 하실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뭐 물어봐도 되나요? 네,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네. 허리도 계속 많이 아프고 엉치쪽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MRI를 검사를 해라 해서 검사하고 난 뒤 이제 그쪽 선생님께서 허리 디스크라고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아직은 뭐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네.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하고 주사만 맞고 일단 네. 보자고 하셨는데 네. 지금 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고 통증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통증이 심해서 뭐 잠을 못 이루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신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막 오래 앉아 있거나 예. 조금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많이 엄지 쪽으로 해서 많이 아프고 허리 쪽도 많이 아파요. 예. 혹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예. 말고 예. 어떤 주사치료나 이런 것도 받아보셨어요? 통증 주사라고 통증 클리닉에 가서 예. 통증 주사 안 아프게 하는 주사를 예. 한 3-4번은 맞았습니다. 아,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뭐 수술을 권할 예.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네. 예. 환자분이 꽤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지금 3개월 정도 하실 수 있는 치료는 웬만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전에 같으면은 그 상태가 사진 소견이 심하지 않더라도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면 우리가 이제 수술까지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그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최신 시술법들이 나와 있어 갖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나 그다음에 신경성형술 같은 요새 최신 시술들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수술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그렇죠. 또 통증 호전이 안 된다 하시면 그런 최신 시술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어머님,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딱히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운전할 때나 좀 앉아서 업무를 볼 때 엉덩이 쪽하고 허벅지 쪽이 좀 저림이라기 좀 그렇고 좀 당기거나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요것도 혹시 디스크 질환이 맞는지 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 초반 정도. 예. 젊으신데요. 그 네.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고 엉치나 다리 쪽,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주로 많이 힘들고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이 어느 정도 디스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RI나 CT 촬영을 해서 확진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 해보시고 꼭 치료 미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남자분이 방금 전화를 주셨어요. 예. 평상시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드시다가 또 급성으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 좀 그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스크의 종류를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편의상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급성 파열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만성 퇴행성 디스크라는 건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그 쇠액을 감싼 섬유륜이 약해지면서 그쪽에 염증 반응도 생기고요. 이것 네. 때문에 요통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체 노화로서 나는데 특히 이제 허리 무리가 계속 가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만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진행되면서 환자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하세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이제 섬유륜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부위가 약해지면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디스크가 확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뭐 허리를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했다든가 네. 추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딪혔다든가 이러면서 디스크가 확 튀어나오는데 이때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허리, 다리가 엄청나게 아프면서 구급차로 실려간다든가 그러면서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디스크가 또 이렇게 종류가 다르군요. 예. 사실 이전에는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에는 치료법이 좀 많이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예, 변화가 맞습니다. 있나요? 저희가 네. 이제 기존 치료 방법하고 네.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 이제 물리치료, 침, 추나요법, 민간요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통증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통증 치료를 하면서 신경 차단술, 이 주사요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요. 예전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당시에는 다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 네. 시술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최신 시술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주사 맞고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시술적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을 수술 안 하고 많이들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과거에는 디스크 환자 중에 한 20% 정도 수술을 했다면 지금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좀 많이 줄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시술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례를 한번 또 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예. 네.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6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여기 MRI 사진 왼쪽 것을 보면 요 사진을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된 겁니다. 파열이 네. 돼서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횡단면 사진을 보면 왼쪽으로 디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시술을 해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시술을 해서 디스크를 좀 태웠어요. 네. 태워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도 많이 아프고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인데 네. 당뇨가 있으세요. 예, 당뇨가 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그러면 수술이 살짝 좀 부담 수술하시고 나면 당뇨 환자분들은 어떤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셔서 제가 시술을 했고 다행히 시술 전에 통증이 8이었다면 시술 후에 바로 3 정도까지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2까지 떨어져서 지금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떤 시술인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이제 수술방에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작은 관에 내시경도 들어가고 레이저도 들어갑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저 카테터 끝을 올리고요. 그 부위를 내시경으로 또 보면서 저희 지금 내시경으로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위 디스크 안에다가 정확하게 레이저 팁을 위치를 시키고 레이저로 디스크를 기화시키죠. 그러면은 디스크의 압력도 줄고 상당 부분이 타서 기화가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통증이 많이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제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줄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점이 좀 많은 그런 치료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그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척추 디스크 질환을 치료를 하는 시술이죠. 네. 그다음에 염증이나 유착, 그리고 통증의 원인을 내시경으로 본다는 거. 네.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이게 환자분들 제가, 입장에서 안심이 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보지 못하면은 이제 좀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급성 파열성 디스크의 급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사실은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나오기 전에 기존 시술 방법 가지고는 이 터진 디스크를 치료하기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 시술이 나오면서 급성 파열성 디스크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재발성 디스크도 효과적으로 네.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발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수술하게 되면 뼈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재발성 디스크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도 MRI는 잘 안 나오지만 네.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다 보면은 좀 많이 유착도 되고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레이저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치료의 시술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의 시술 대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 허리 네. 디스크 환자, 수술 후에 통증 증후 잘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 네네. 예,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있으신 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다른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 예,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실제 시술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네. 예,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그 왼쪽 그 MRI 보시면은 그 4번, 5번 사이가 완전히 디스크가 까맣게 막혀 있어요. 그렇네요. 저 정도 되면 까맣네요. 예, 저 정도 되면 이제 아직 아예 거동이 안 되십니다. 네. 거동 안 되셔서 저희가 사실 저런 경우에는 수술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난 죽으면 죽었지 수술하기 싫다. 네.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게 있으셨던 분이셔서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 한번 해봅시다 해서 했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반 이상 줄었어요. 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디스크의 사이즈가 줄었는데 디스크를 잘 태웠고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처음에 이제 시술 전에 한 10 정도였다면 네. 시술 직후에는 한 5 정도로 떨어졌고 2달 정도 지나니까 3으로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 5개월이 지나니까 디스크가 많이 줄어가면서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정도면 뭐 통증 크게 느끼지 않는 네네. 정도시죠.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수술 안 하고 시술로 어느 정도 완치가 되신 분입니다. 통증 변화가 지금 10에서 1로 떨어졌죠. 예. 네, 그다음 상당히 좋은 사례네요. 예. 네. 그 다음 환자분은 이제 4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이제 MRI를 보시면 디스크가 완전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수술 한번 하신 분이에요. 예, 수술 한번 하셨는데 이게 이제 또 다시 재발이 돼갖고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뼈가 다시 건드리게 되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네네.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고 지금 보시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많이 줄어갖고 통증도 시술 전에는 한 8 정도가 체크가 되다가 7일 정도 지났는데 한 4 정도, 반 정도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2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이 정도면은 뭐 가끔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 네. 그래서 뭐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네, 수술을 이미 하셨던 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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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어떤 점이 61년생 궁금하신가요? 네네. 저기, 한 20일 전에요. 네. 엉치
물리치가 한 중간쯤에 이렇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치료를 한 며칠 받았는데 괜찮아서 그냥 요즘에 또 치료를 안 받았어요. 아. 근데 한 2, 3일 전서부터 또 아프기 시작해요. 네. 이제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치료를 하실 때 그 MRI나 CT를 체크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일반 사진만 찍었는데요. 아, 일반 사진만 찍으셨죠? 네. 의사 지금- 선생님께서 예.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예, 심하지는 예.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환자가 이제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먼저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증상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라앉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증상이 반복된다는 거는 문제가 확실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나 CT 확실히 빨리 찍어 보시고 디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봐서 환자분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뭐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터져갖고 거동이 안 되거나 이러신 정도는 아니시니까 디스크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 뭐 주사 치료도 있고요, 시술 치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통증을 빨리 호전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MRI랑 CD 촬영이랑 다 했는데, 네네. 한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 네. 원래는 보니 처음에는, 근육통이라고 해서, 통증 크리니에 한 방에 가서 침 맞고 그랬는데, 아, 네네. 방송을 MRI를 보니까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 염증. 네, 예. 염증이요. 염증이 생겼는데, 균을 배양해서 항생제로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막 아래토리가 쑤시고 아프고 막 굉장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기도 이제 팽이 짚고 걸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신경을 눌려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의사 선생님 말씀은 최소한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이 약용으로 복용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네. 그런데 주사로 한 달 동안 맞고, 그리고, 2달, 한 5주 동안 맞았을 거예요. 네. 혈관으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약용으로, 복용하는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 그런 경우,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네네.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예.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병원에 몇 달 정도 입원하셨다고요? 한 5주, 6주? 5주 정도요? 예. 한 6주 동안. 예. 네. 환자분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디스크 환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 아. 환자분은 그 디스크 염인 환자분이세요.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셨어요. 예. 염증이 생겼는데 그냥 약간 부대끼는 염증이 아니고 균이 침투를 해서 거기에 농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이 생기셨던 분이고, 네. 수술은 안 하셨죠? 근데 예. 그렇게 주사로 막. 그러니까 주사로 수술은 막 안 하신 지금은 거죠? 예, 안고 예. 그냥, 주사. 그냥 그래도 주사와 약물 치료만 하신 거죠? 예. 그래도 그렇죠, 예. 다행이신 거는 예. 너무 농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해서 농을 빼줘야 됩니다. 아, 예, 그 그렇군요.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디스크 염 정도가 생기셔서 주사로 항생제로 그 균을 죽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인데 디스크염 치료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염증이 확실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5주 하셨는데 저희가 디스크염 같은 경우 균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아주 독한 균 같은 경우는 12주까지도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네. 지금 봐서는 5주 정도 했는데 균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봤을 때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좀 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염인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흔한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를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균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를 하면 기름 붓는 거예요. 아, 네. 더 안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완전히, 그러니까 균이 완전히 죽은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피검사나 이런 데서 염증 소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는 다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지금 드시는 약 꼭 잘 드시고 염증 수치 확인해서 균이 확실히 다 해결됐다는 걸 확인하실 때까지 치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아버님 지금처럼 치료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앞서 선생님께서 디스크 급성 파열성과 또 만성 퇴행성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또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네. 디스크 종류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좀 조금 정리를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만성 퇴행성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허리 쪽에 이제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그 안에 얇은 전선을 넣습니다. 그럼 네. 거기에 고주파 열을 발생을 하고요. 이게 디스크 내에 섬유륜 내에 통증을 느끼는 염증 부위를 치료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증상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뭐 숙이기 힘들고 무거운 물건 들 때 뭐 일어날 때 이렇게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 이런 네. 분들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해서 압력을 줄이고 염증을 줄여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확 터졌다. 급성 파열성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고요. 네.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통증이 있고 다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거동도 힘들고 아. 이런 경우에는 아예 터져 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로 지져서 그러니까 기화시켜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와 고주파 수액 감압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알아볼게요. 원리와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네. 그 그림을 좀 보시면요. 원리는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가 두 가지 기전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디스크 내외의 염증 부위를 지져서 태워서 그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에서 나오는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자체를 열로 응축을 시키면 압력이 줄어요. 이게 압력이 줄면 이제 신경 눌린 게 좀 압박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좀 줄게 되죠. 환자분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치료법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시술하고 마찬가지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국소 마취만 합니다. 그래서 네. 조직을 건드리질 않고 네네. 이런 부위는 뭐 손상을 거의 최소화하고요. 전신 마취가 힘든 뭐 고령, 그다음에 당뇨, 혈압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 바늘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얇네요. 절개 필요 네. 없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시술하고 나서 특별히 뭐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오. 바로 생활 가능하세요. 네. 자, 지금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예, 마찬가지로 네. 이제 수술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옆에 그 디스크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바늘을 삽입을 하죠.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 휩니다, 저렇게. 그러면 저 휘면서 안쪽에서 정확한 위치로 저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디스크가 이제 많이 튀어나온 부위에다가 가까이 위치를 시켜서 네. 고주파열을 저 기계로 발생을 시키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스크가 압력이 줄고 염증 반응이 이제 염증 부위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저희가 또 실제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예. 환자분이 46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 MRI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제 볼록 튀어나왔어요. 예, 이런 분들은 급성 통증은 아닌데 이분이 영업직이신데
30분 이상을 못 걸으세요. 걷다 아. 보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또 네. 앉아있기도 굉장히 힘드시고요. 네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수술하기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제 시술 전에 한 통증이 9, 10 이 정도 되셨어요. 근데 시술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4까지 떨어졌고, 아. 그러면서 저희가 또 운동을 꾸준히 시켰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정도로 뭐 간간이 아픈 정도, 거의 네. 통증 못 느끼시는 상태에서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시술 환자는 이제 5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MRI 영상이 아니고 이제 DITI 그 체열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온도가 틀려요. 색깔이 다르네요. 예, 색깔이 틀립니다. 네. 이게 이거를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분이 엉치 통증하고 다리 저림을 호소를 하셨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 하시고 나서 시술 전에 7이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2까지 떨어지셨어요. 아.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꾸준히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킵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거의 통증 못 느끼고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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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버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이제 네. 허리 다리가 저려서 네. 처음 병원 간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그 협착증이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네, 협착증이요. 예. 네. 그래서 쭉 약물 치료 좀 하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또 증세가 좀 악화돼가지고 네. 고주파 치료라는 걸 이제 받았어요. 저기 척추 이제 전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받았는데. 네네. 네, 그리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몇 번 다니고 이제 시찰도 몇 년을 다녔는데도 지금도 이제 아파가지고 지금 엉치가 많이 아파요. 아. 네, 그래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병명이 정확한 병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 협착증에다가 이제 퇴행성 디스크도 하고 그랬다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럼 나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엉치가 아파가지고 생활에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정말 예, 많으십니다. 예. 그 10년 전에 고주파 시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 10년 전에 했던 고주파 시술하고 조금 이제 기구나 장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허리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으면서 협착이 같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환자분이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디스크를 아예 갈아주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수술까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 선생님도 이제 환자분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걸 아니까 그런 수술까지도 권유를 했을 건데, 요새는 많이 안 합니다, 그거. 예, 왜냐하면 수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를 갈아주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 관절 치환술이나 아니면 척추 유압술을 하는데,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적으로 위아래 마디가 또 나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공 디스크 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도 수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환자분이 이제 만성 디스크 질환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새로 이제 개선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협착증에 대해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협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새로운 시술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에 검사를 하신 MRI나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꼭 가지고 오셔서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거기서 의료진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고요. 오래되셨으면 다시 한번 찍어서 변화를 보고 환자분께 적합한 치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는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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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강원도 홍천이에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머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네. 나이는 66세인데요. 네, 네. 허리가 여기 한쪽이 너무 많이 아프고, 저 허리 쪽에 뼈가 좀 약간 좀 튀어나오고요. 다리까지 좀 찌릿찌릿하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침 맞고, 물리치료 뜨겁게 하면은 조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안 하면 네. 또 아프고, 그럼 너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가서요. 엑스레이는 찍어 보셨죠? 네,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혹시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뭐 5번 뼈가 뭐 좀 벌어졌다래요. 예, 지금 봐서는 4번, 5번 사이가 네. 뼈가 어긋나면서 이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은 협착이 같이 오세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을 눌러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 찍어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되는 중이신 것 같아서 그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하시면 뭐 주사 치료도 있고요. 잠깐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소형술 같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한의원 가서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시면 더 좋은 치료법이나 개선된 치료법들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척추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아무래도 디스크 이상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디스크는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네.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디스크가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보면 신경이 나오는 이 공간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디스크가 이제 어떤 이유, 그러니까 퇴행성이든 아니면 외상성이든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저 노란 신경을 누릅니다. 아. 예, 그리고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빈도가 많죠. 예. 목 통증이 더 치료하기 또 어렵다고 들었어요. 예, 목 통증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것보다도 굉장히 예민한 아무래도 예,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혈관도 많고 네. 이제 구조물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할 때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쪽으로 접근하거나 뒤쪽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할 때 좀 많이 조심을 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네. 이제 그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 그러면 뭐 시술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목 통증이 오든지 허리 통증이 오든지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근육이 약해진 거는 운동에서 그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된 거는 저희가 프롤로 세라피라는 아주 좋은 치료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좀 생소하실 건데 프롤로라는 거는 이제 증식이라는 뜻이고 세라피는 치료. 네. 그래서 증식 치료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인대가 나빠진 거, 인대에 손상된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합성되거나 추출된 치유인자나 재생인자를 이 고농축 포도당액하고 섞어서 손상된 인대나 관절 부에다 주사를 하면
이 손상된 부위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제 시술 대상은 뭐 목허리 디스크, 척추 관절 불안정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뭐 발목 인대, 하여튼 다양하네요. 인대 손상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간편하게 이제 통원으로 하실 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술 전과 후 저희가 과정을 또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볼까요? 네. 그 프로로 세라피 이제 치료를 하면 이제 시술 전에 보면 이제 사진이 명확치가 않은데 뒤쪽에 보면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된 거예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그 안 좋은 인대 부위에다가 주사, 프로로 세라피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대가 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이 사실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왼쪽 사진을 이렇게 앞으로 굽었는데 시술하고 나서는 이제 원래 커브, 원래 정상적인 커브를 찾는 네네. 그런 시술이죠. 예. 네. 자, 이 프롤로 테라피 지금 실제 과정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예, 이제 한마디로 주사를 맞는데 저 주사를 놓을 때 저희가 네.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부위에다 놓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손상된 곳이 손상됐다고 판단되는 그 네. 관절, 그 주변의 인대, 네. 그 부위에다 정확하게 주사를 놓고 그 재생을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서 재생이 되면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시술 후에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예.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네. 뭐 허리가 약해지고 인대가 자꾸 약해져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척추 근력이 이제 근육의 힘하고 인대 관절의 힘인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져요. 뭐 운동을 하면 조금 저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지만 네. 대개 이제 환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못 하시니까 네, 네. 이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해서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가 되면 네. 이 척추 근력, 그러니까 인대하고 근육을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인대나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이 프롤로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조금씩 오. 호전이 되고 재생이 되면 전에 척추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 튼튼한 목, 허리를 만들어서 치료가 된 상태, 그 네. 호전된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례도 그러면 볼까요? 실제 사례.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왼쪽 MRI 사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치료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3D로 이제 환자분의 몸 균형을 좀 봤는데 치료 전에는 굉장히 엉거주춤하죠. 많이 굽으셨네요. 예, 많이 굽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을 치료를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하셨어요. 운동도 물론 같이 하셨고 네. 시술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이 좀 조금씩 완화되시더니 정상에 가까운 어떤 그 척추의 균형이 잡힌 사례입니다. 예. 운동 치료는 어떤 걸 말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에 좋은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복근하고 등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건 뭐 아주 복잡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복근이나 등 근육 강화 운동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허리 이제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네. 저는 지금 운전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버스 운전을 하는데 아, 네. 한쪽 다리가 상당히 저려요. 네네. 근데 옛날에 병원에서 약간의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심하지 않고 네? 약간 시작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어요. 네. 신경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허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아프진 않아요. 아. 허리가 아프진 않는데 다리가
저려요. 네. 허리보다는 지금 다리가 더 불편하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리는 지금 그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네. 허리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허리가 문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다리 쪽으로 이제 많이 저리고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는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아프시고요. 협착증 환자는 허리보다는 엉치, 다리, 허벅지 쪽으로 많이들 저리고 아프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기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기사님들 허리 좋으신 분들 거의 없으세요. 늘 장시간 운전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서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보시는 게 먼저이실 것 같은데 협착이 좀 진행되고 계신다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 치료할 때 이제 주사 치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시면 그게 이제 약간 유착이 되거나 이렇게 늘어붙은 걸 좀 띄워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경 성형술이나 또 아주 그보다 좀 더 심한 분들은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최신 시술법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통증이 개선이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나 복근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거 생활화 안 하시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환자분이 치료에 자신을 잃습니다. 아, 이거 할 때만 좀 반짝하고 또 아프다. 네. 그러면 병원 안 가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리도 참 중요하죠. 치료하시고 네. 나서 운동, 관리,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조금 네. 허리에 좀 무리가 덜 가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오늘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예. 네. 목이에 네네. 한 30년 전에 목 디스크를 내가 MRI를 찍어갖고 판정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을 갖다가 목에는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네. 뭐 아예 치료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근래 한 2, 3개월 전부터 잠을 자거나 식탁에 높게 앉아 수저를 들면 손발이 저리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지금 팔 쪽으로 힘이 빠지지는 않으세요? 팔에 힘은 안 빠지는데 손가락 끝이 좀 더 예. 피가 많이 나거든요. 예, 자고 손가락 일어나거나. 끝이 몇 예. 번째 손가락이세요? 저 5개 다 그런 거 안돼. 예, 5개 다 그러세요. 예. 지금 30년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으셨다고 그러면 예. 지금 한두 마디가 아니실 겁니다. 예. 예, 목 디스크가 여러 마디 있으신데 예. 그래도 아직 뭐 힘이 빠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목 MRI를 꼭 찍어 보시고 신경이 몇 군데서 눌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 눌리는 부위를 확인을 하시고 그 부위를 주사 치료를 한다던가 시술 치료를 해서 그걸 좀 잘 풀어줘야 됩니다. 네. 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주사로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세 군데, 네 군데가 넘어가면은 주사 치료를 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시술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 마디를 풀어주면 통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저림 증상 많이 좋아집니다. 네. 아버님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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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님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요, 네. 추간판 탈출증으로 해가지고, 네. 수술을 한 3, 4개월 전에 다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군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다가 한 3개월, 2달 반 정도 지나가 보니까, 네네. 이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 발목 위에 그 부위에 막 그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엉덩이인데 엉덩이 쪽에 시큼시큼거리고. 네. 그리고 엉덩이 밑에 정강이 쪽에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데 그거 막 탁탁 맞추고 당겨요. 네. 그래서 차에 차 운전이라든가 앉을 때 저희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래 앉으면은 오른쪽 다리가 그 찢어지는 통증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4번을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번 협착증이 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네. 또 병원에 가보니까 네네. 주사를 놓는데 왼쪽은 주사를 놓는데 이게 막 통증도 오고 또 찌릿한 느끼겠는데 오른쪽은 아픈 다리는 놓으니까 그런 반응이 없고 그냥 발바닥만 우리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에 나올 때만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저 수술하시기 전에 어느 예. 쪽이 많이 아프셨어요? 예, 오른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초반판 탈출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가 예. 운동을 좀 허리를 만지다 보니까 치우쳐져가지고. 그럼 지금 어디 아프세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예. 그러면은 허리가 양쪽 그 다리 뒤쪽이 시큰거리고. 예. 똑바로 걷지를 못하겠고. 그러면 아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4, 5번 정도를 수술하신 것 같아요. 4, 5번 예, 오른쪽으로 4번 수술했을 거예요. 예, 수술을 하셨는데 그 위 아래쪽으로 다른 부위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같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증상이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 수술하고 나서 뭐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MRI를 좀 다시 찍어본다든가 해서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좀 하시면 되는데 만약 유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면 신경주사나 이런 걸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은 신경성형술이나 이제 풍선확장술 같은 걸로 해서 유착을 좀 풀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척추질환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바른병원의 이용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